세수가 60조 원이 펑크가 났고, 그런데 59.1조 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세수 결손이. 그 정도면 될까요? 그것도 뭐 추계니까 저 사실은 실적이 경제가 지나가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맞느냐 뭐 그까지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죠. 소수점까지 맞느냐를 현재 얘기하는 할 것이 수 있는 아니고요. 최선의 전망을 추정을 한 거다. 자, 법인세 올해 납부된 거 중간 예납 중간 납부된 걸 보니까요. 법인세 중간 납부된 걸 보니까 대기업의 그 매출이 급감했죠, 실제로. 네. 그런데 올해 중간 예납된 법인세는 보통 얼만큼을 중간에 예납합니까? 하나는 작년에 냈던 법인세 정도의 반 정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올해 그 매출된 것에 반 정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. 그렇죠? 법인세는 그런 기준으로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. 보통 기본적으로 낸 것의 반을 추정해서 내기는 하는데 네. 또 그 상황이 많이 바뀌면은 가결산 등을 해서 또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런데 지금 법인세 예납된 걸 보니까 작년 냈던 것의 반 정도로 낸 것 같아요.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많이 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. 그래서 그 정도로 기반해서 추계해 보니 향후 법인세는 25조 원 정도 부족할 것 같다. 이렇게 추계를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세수 펑크 관련해서 좀 추계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약 69.8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,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번 세수 펑크 약 59.1조의 지방세 결손 이거 들어있습니까? 안 들어있습니까? 저희들은 국세를 가지고 논하고 국세를 추계하고 전망하고 하는 것이지 지방세를 뭐 추계를 하고 재정 운영을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국세의 약 10%가 지방세죠? 국세의 약 10% 정도가 지방에다 내는 세금이에요. 그럼 국세는 그만큼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손까지 나오면 실제로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그것을 마저 살펴서 이게 이 59.1조에서 지방세 세수 결손이 이만큼이 따라오고 지금 향후 더 어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제부총리께서 보고 요구하라는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, 민생의 얘기, 여러 기관의 얘기들을 듣고 그것을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방세 결손, 아니 여지껏 우리도 국세로만 이야기해서 국세 결손은 이 정도인가 보다 또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지방세에도 들어가는 돈이 10% 정도 빠지니까 지방세 결손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.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다시 더 답변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나게 되니까, 세수가 펑크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잠깐 보세요. 골목골목마다 부가세가 우선 뭐 국세로 9조 원 정도 펑크 날 거라고 추계를 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카페 서민들이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합니까? 골목상권이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합니까? 부총리께서도 선출직 국회의원이니 그런 내용은 알 거예요. 지역 카페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합니까? 청년들이 내일 체험 공제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합니까? 다 좋아하죠. 그런데 말씀처럼 답변은 그래요. 그 전에 한시적인 거였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거면 정부가 국민이 좋아하고 세금은 요만큼 드리고 지역 카페는 말이죠. 나라에서 5% 지원했으면 실제로 30조 원이 팔렸다. 그럼 그중에 10%인 3조 원을 다시 국세로 가져가요. 부가가치세로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는 나라 돈을 그냥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요만큼 주고 세금으로는 이만큼 갖고 가는 게 지역화폐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정도는 좋은 제도라고 해서 진행해 나가야죠.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에도 우리가 억지로 살렸어요.
정말 억지로 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푼도 안 살리겠다 그런 거죠. 그랬다가 억지로 살렸는데 이번에 또 한 푼도 전액 삭감해요.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.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. 예? 예, 답변 네. 드릴까요? 그 다음에 마저 더 할게요.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부채가 국가 부채를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? 예. 띄워주세요. 예, 예. 말씀하시죠. 예. 국가 부채가 이게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내용이에요. 23년에 약 67조, 24년에 61조, 그래서 27년에 약 71조 해서 350조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잖아요.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얘기했는데 400조는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있죠? 366조 저희가 팩트체크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. 실제로 코로나를 빼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17년, 18년, 19년 동안 약 60조가 늘어났어요. 2년 동안. 이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많았어요 라고 하면서 약 350조를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안 되죠.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아닌 2년 동안은 60조 정도가 늘어났어요.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채무 이만큼 질게요 라고 하는 예정은 350조를 예정하고 실제로 더 늘어나겠죠. 우리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고 그러겠죠. 그래서 이거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국가 채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게 준비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. 그러면 저희가 걱정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.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.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분만 더 쓰시죠.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죠. 세계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. 세계는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만 안 좋아지는 상태예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세금이 들거쳤다는 얘기는 기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소득이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. 그럼 국민은 더 힘들어요. 그런데 여기서 세수는 줄어서 국가에서 내놓는 돈도 없어요. 그러면 국민이 더 힘드니 내년에는 내가 그럴 걱정이 들어요. 국민 여러분,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습니다. 서민 증세할까 걱정돼요. 그리고 국민 여러분, 이렇게 지역 카페 예산처럼 내일 공제 체험 예산처럼 일자리 예산처럼 팍팍 깎으면서 아이고 내년에 와서는 총선 전까지는 안 그러겠죠. 끝나고 나면 그동안 갔던 혜택 전부 다 감면할 거예요. 이렇게 나올까 봐 두려워요. 그런 일은 없겠죠?